안녕하십니까. 네오포럼 시즌 3, 오늘은 38강, 임플란트 임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발치 즉시 식립 전치부에서는 첫 번째 시간으로 또 발치 즉시 식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개원하고 있는 김남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시는 제가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한경애 작사가님이 그 말을 만들고 이제 김동규 성악가가 편곡을 하고 원래 이제 시크릿이라는 경막하는 연주팀이 만든 곡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아주 뭐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못하는 노래지만 점심시간에 잠깐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말을 보면 제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그 구절은 요 구절입니다.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제가 될 테니까. 이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의 자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요 구절을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분이 말썽을 많이 피우거나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구절을 잘 생각해서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늘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우리 자녀 그리고 배우자라는 걸 또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더 좋은 세상 그리고 또 착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들 좀 알아보면요. 처음에 이제 진단 분석 평가를 했었고 1차 수술과 2차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GBR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치료하는 GBR에 대해서 좀 2번의 시간으로 알아봤고 지난번에 이제 발즉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4.5 파이널 드릴이나 아니면 5.0 파이널 드릴로 10mm 스타퍼를 껴서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한 다음에 그 발치화 속에 넣어서 3, 4mm 올라오는지 이걸로 직경과 길이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수술하면 굉장히 좀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전치부 굉장히 좀 민감한 내용이죠. 전치부 발직이 쉽긴 하지만 좀 민감한 내용이라서 하악, 상악 케이스 하나, 하악 케이스 하나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치 즉시 식립할 때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CBCT를 찍어서 진단을 하는 게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뭐만 피하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클래스 5만 피하면 된다. 이런 케이스를 만나면 무조건 피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제 케이스로 12번 치아의 임플란트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좁은 리치, 거의 뼈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브릿지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늘 상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가르시아는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프로토콜 얘기를 하면서 5개의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자면 제일 먼저 이제 버칼 플레이트죠. 버칼 플레이트에서 2mm 정도 두께의 볼륨의 뼈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네, 또 하나는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죠. 근단부에서 2mm에서 적어도 4mm 좀 안정적이라 그러면
4mm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근단부에서 초기 고정을 잘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임플란트 디자인인데요. 임플란트 디자인은 이 스트레이트 바디보다는 테이퍼하고 또 셀프 탭핑 능력이 있는 그런 경우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치와와 임플란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갭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갭을 채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이오 타입인데요. 이 바이오 타입은 페리돈탈 피노타입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죠. 잇몸이 만약에 너무 얇은 잇몸이면 우리가 CTG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뼈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GBR도 인앤아웃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환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RPD를 상악하게 하고 계세요. RPD를 하고 계시는데 RPD 하신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잘 사용하고 계시고 유지관리 치료에 잘 응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12번 치아가 부러져서 오십니다. 12번 치아가 부러져서 오시는데 애석하게도 11번과 21번도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죠. 이번 기회에 어금니를 다 임플란트로 바꾸시는 건 어떠세요? 뭐 몇 개만 심어서 임플란트 서포티드 브릿지로 만들어 드리면 금방 풀마우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 환자분은 굉장히 좀 띵바이오 타입의 띵한 잇몸에 띵한 뼈를 갖고 계시고 또 수술에 대한 공포증도 있어서 그거보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 나는 어금니로 잘 지금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상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번 치아는 세컨더리 캐리어스에 의해서 부러진 상황이고 11번과 21번 브릿지가 같이 흔들리는 상황이셨습니다. 네, 오클루잘 뷰를 보면 크라운 랭스닝을 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는 있겠으나 옆에가 다 연화상아질이라서 이 경우는 발치를 하고 옆에 흔들리는 11번과 21번을 같이 발치를 하고요. 12번 자리에 하나, 그리고 11번 자리에 하나, 임플란트를 2개 심어서 임플란트 서포티드 브릿지를 3유닛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지금 써오고 계시는 이게 지금 PFG예요. PFG로 만들어진 이런 어버트먼트들은 건드리지 않고 또 상악하하게 RPD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최소 침습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동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마취를 시행한 이후에요. 12번 치아에 15번 블레이드로 페리토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경우 그 CJ 라인에서 프랙처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발치가 좀 어렵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치 즉시 식립에는 에이트라우마틱한 그런 발치가 가장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1번, 21번 치아는 아주 간단하게 발치가 됐고 지금 12번 치아를 가급적 본 플레이트를 깨트리지 않고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데 동서남북 1, 2, 3, 4 뭐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천천히 이렇게 좀 약간 좀 부드럽게 이렇게 힘을 주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팔라탈 쪽으로 페네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린더만 드릴을 사용했고요. 네, 지금 임플란트를 12번 자리는 직경 3.5짜리를 심고 있습니다.
팔라탈 쪽에 페네트레이션 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립을 했고요. 버칼 쪽에 어느 정도 좀 보온 두께를 좀 남겨놓은 상황이고, 21번 자리는 조금 더 드릴링하고 더 인라지를 해서 4.5 굵기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커버 스크류를 이렇게 닫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0mm 임플란트를 심을 때 11.5mm 스타퍼를 끼고 드릴링을 해서 우리가 결국에 임플란트 플랫폼이 서브크레스탈로 1.5mm 정도 위치가 되게, 위에 번들본이 없어지더라도 본 하우징에 임플란트 바디 자체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요. 먼저 이전골 입자골을 이식을 하는데 갭을 채울 때 참 애를 먹습니다. 소켓과 임플란트 사이는 저렇게 프루브를 이용해서, 프루브 중에 동그란 프루브가 있고 납작한 프루브가 있는데요. 저는 이 납작한 프루브가 왜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납작한 쪽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많이 들어와요, 뼈가. 네, 그래서 지금 갭 필링은 차곡차곡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커버 스크류를 살짝 노출을 시키죠. 왜? 우리가 힐링 버튼으로 바꿀 거니까요. 네, 또 집어넣습니다. 이전골을 집어넣고 갭 필링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버컬 쪽에 플랩을 약간만 좀 언더마이닝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의도한 바는 렉스 플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발치를 하면서 파필라 부위가 약간 좀 투더진 상황이라서 약간 좀 언더마이닝을 하고, 그리고 뼈를 좀 채워 넣은 상황입니다. 12번 쪽에도 갭 필링을 하고요. 또 인앤 아웃으로 바깥쪽으로도 언더마이닝 살짝 해서 드라프트를 해서 적어도 크리티컬 본 테크니스가 한 2mm 이상이 되게끔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네, 입자골, 이전골을 올려놓고 다시 또 프루브로 그 사이에 갭 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힐링 어버트먼트를 우리가 연결해 주기 위해서 커버 스크류 윗부분을 노출시켰고요. 아주 작은 직경에 석션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쏙 빨아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픽스처 안쪽으로 입자골에 파티클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 있는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가 잘 안 잠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커버 스크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골이식을 다 마친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로 바꾸면 훨씬 더 완벽한 그리고 정확한 수술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부족한 부위의 볼륨을 또 보상을 해주고요. 보완도 해주고, 11번 자리는 지금 저희가 본 그래프트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지혈제로 볼륨을 만들어 주고요. 콜라겐 스폰지로. 그 다음에 이제 버컬 쪽에도 당기면 이 부분은 잘 안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운드 스테빌리제이션을 위해서 콜라겐 스폰지로 저렇게, 네. 그러면 이제 혈병이 잘 생겨지겠죠, 그쪽으로. 그러면 상피화도 더 잘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파필라 투 파필라를 연결시킨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합을 해줍니다. 아까 그렇게 많이 이전골 입자골이 들어갔는데도 잘 이제 플랩은 잘 닫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번 디스탈 쪽에 파필라와 파필라를 잘 연결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12번 디스탈 쪽에 파필라도 약간 좀 틀어져서 이렇게 지금 봉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21번 쪽 디스탈의 잇몸은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봉합을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꺼즈로, 소속된 꺼즈로 저렇게 이제 눌러주고요. 이 케이스를 그 사진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이 방향으로 심었고요. 12번, 21번 자리에 식립을 했고요. 봉합을 해주고, 네, 여기는 이제 큐탄 플라스트만 들어가서 볼륨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심어진 그런 엑스레이입니다. 힐링 어버트먼트 길이도 적절하고 위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요. 네, 임플란트 초기 고정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힐링이 된 다음에 봉합사 제거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이렇게 인상 체득을 위해서 인상 체득한 거는 최종적으로 최종 보철을 위해서 인상 체득한 거는 약 한 2달이나 2달 반 정도 기다립니다. 그 이후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3유닛 브릿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달 정도, 3년 정도 기다렸는데요. 3년 약간 넘었네요. 그래서 기다려서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길쭉길쭉하고 흰 페리돈탈 피노타입을 갖고 있는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파필라나 보철물 모양이나 이런 건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악 전치부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클래스 1, 2, 3, 4에 따라서 클래스 2, 3, 4는요. 이 팔라탈 본을 페네트레이션 합니다. 이게 가장 클래시컬하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온 부분이죠. 에이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하고 팔라탈 페네트레이션을 하는데 옛날에는 라운드바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전용 파일럿 드릴 같은 게 밑에 그 다이아몬드 코팅 돼 가지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팔라탈 피질고를 페네트레이션 해서 요 방향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트위스트 드릴을 사용해서 원하는 깊이만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클래스 1의 경우에는 루트가 더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루트 엔드 쪽으로 해도 되지만 클래스 2, 3, 4는 다 이 팔라탈 페네트레이션 해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핑을 하고요. 그리고 팔라탈 쉐이핑을 합니다. 팔라탈 본에 걸려갖고 임플란트가 앞쪽으로 레비알 인클리네이션 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팔라탈 쉐이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플레이스먼트하고 인스톨레이션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갭 필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은 주로 허영구 원장님께서 많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발치를 하고 린더만 드릴로 팔라탈 쪽에 두꺼운 본을 먼저 쉐이핑을 합니다. 팔라탈 쉐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에 맞게끔 여기 교정적으로 이제 A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이제 페네트레이션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러면 그 팔라탈 본이 두꺼운 본이 많이 삭제가 돼 있으니까 이게 이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레비알 코티칼 페네트레이션 하면서 임플란트 자체를 시야가 루트가 이렇게 있고 크라운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방향과 상관없이 크라운 자체를 이렇게 홀이 임플란트 홀이 임플란트의 플랫폼이 싱글룸 안쪽으로 들어오게 인사이저 렛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식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나지를 하고요. 네,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팔라탈 쪽에 단단하고 두꺼운 피질골에서 고정을 한번 얻고 A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피질골에 한 번 더 고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이코티칼 픽세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레비알 쪽에 에이피칼 쪽에 스텝 인시전을 호리존탈 혹은 버티칼로 한 5mm 정도 열어서 이 에이피칼 쪽에 노출된 나사선을 본 그라프트를 해서 덮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간단하고 쉬운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코로날 쪽은 버칼본이랑 레비알 플레이트랑 임플란트 플랫폼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갭만 필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골 이식을 하자마자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에이피칼 쪽에 한 두께로 한 3mm 정도, 3mm 이상 뼈를 이식을 하고요. 이 부위는 뼈를 이식을 하고 뼈만 이식을 하더라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봉합을 하는 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벌어지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갭 필링만 하기 때문에 이쪽 위에 쪽 플랩을 닫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가 원래 있던 레비알 플레이트고 어느 정도 번들번이 녹아도 이 안은 이제 갭 필링이 되어 있고 이 아랫부분은 충분한 골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설사 우리가 전방 유도 교합을 제대로 형성을 못 해줘서 약간의 라테럴 포스를 받더라도 바이코티칼 픽세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라테럴 다른 임플란트에 비해서 라테럴 포스에 좀 강한 그런 임플란트가 만들어지고 잇몸과 뼈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리세션이 돼서 비심미적인 그런 상태로 되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캔틸레버긴 하지만 소프트 티슈와 젠틀리하게 컨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1, 아까 이제 파트 1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파트 2처럼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그 크로스 섹셔널 뷰에서 버커링걸 본 두께가 좀 이렇게 풍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파트 2 방식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저도 심기도 하고요. CT 찍어봐서 아주 버커링걸 쪽으로 크로스 섹셔널하게 뼈가 많다 그러면 저는 파트 1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철을 할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세멘티드 보철물을 만드느냐 아니면 스크류 리테인드 보철물을 만드느냐 혹은 SCRP를 만드느냐. 파트 2로 심으면 대부분 이렇게 스크류 리테인드 프로세시스나 아니면 SCRP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파트 1으로 심었다. 뭐 드릴링 하다가 너무 좀 레비알 쪽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파트 1처럼 이렇게 심었다. 그럴 경우에는 시멘티드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근데 파트 1이나 파트 2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충분한 연조직과 경조직을 임플란트 플랫폼 부위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GBR 할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야만 본 볼륨도 충분하고 연조직의 볼륨도 충분해야만 나중에 전치부에서 리세션이 되지 않고 안에 있는 임플란트의 픽스처나 아니면은 어버트먼트가 비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환자 한번 보시죠. 네, 이 환자분은 저랑 알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 전에 제가 공중보건이 갔을 때 그 마을의 이장님이셨는데요. 먼 거리에 제가 이사 와서 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저를 믿고 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거의 전악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데 하악 전치부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죠. 인트라오랄 엑스레이를 보면 캐나인은 지금 부러진 상황이고 세컨더리 캐리어스 때문에 앞니 쪽에 4유닛 브릿지도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라서 2번, 3번 이렇게 3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서포티드 브릿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여기
이 42번 쪽에 디펙트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셨습니다. 연조직 상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뼈가 많이 없어지고 또 나중에 또 고백할 거지만 이 42번 자리로 붙여서 심었던 임플란트가 실패해서 이쪽으로 약간 좀 옮겨서 다시 식립했습니다. 수술 과정은 동영상은 42번 자리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주로 이 32번, 3번 임플란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영상입니다. 네, 32, 42 4유닛 브릿지는 저렇게 간단하게 발치가 됐는데요. 네, 33번 캐나인이 엔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발치하다가 저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세컨더리 캐리어스다 그러면 부러뜨리고 나서 루트 갖고 많이 해결을 하는데 잘 잡히지가 않죠. 호세까지 잘 잡히지가 않으니까 여러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윙 소리 났잖아요. 아주 얇은 패더 엣지바 같은 걸로 사이에 틈을 줍니다. 그럼 저렇게 이제 부러지면서 치아가 나오기도 하죠. 네,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런 뭐 디펙트도 심하고 염증도 심한 상황이셨기 때문에 플랩을 살짝 열어서 보면서 드릴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버칼 플랩을 열고 있고요. 또 링걸 플랩도 살짝 열어서 본이 어떻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네, 육아 조직을 지금 다 긁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네, 42번 자리에 지금 하악 전치부는 뼈가 D1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드릴 익스텐전을 껴서 린더반 드릴을 집어넣어도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바로 먼저 길을 내주고 그 다음에 린더반 드릴을 넣으면 최소한 피질골만 뚫어줘도 그 다음부터는 린더반 드릴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아주 딱딱한 D1본이죠. 방금 전에 보셨지만 린더반 드릴로 통통통통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더반 드릴로 자리 지켜가면서 드릴링을 먼저 하고요. 하악 전치 보니까 2번 자리는 다 직경 3.5를 식립을 하고 3번 자리는 4.5 정도를 4.0에 4.5 정도를 식립을 하죠. 네, 마찬가지로 한 단계 더 긴 스타퍼를 끼고 지금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임플란트 플랫폼을 서브크레스탈로 1.5mm 더 깊이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악 전치부 드릴링을 할 때 비록 2번 자리에 3.5를 심더라도 린더만 드릴 쓴 다음에 2.2 드릴을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2.9 드릴 그 3.5 파이널 드릴을 완벽하게 드릴링을 합니다. 지금 43번 쪽에 붙여서 42번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너무 딱딱한 뼈라서 오버히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플란트는 실패한 임플란트예요. 얼리 페일리어가 돼가지고 나중에 교체를 했습니다. 굉장히 초기 고정이 좀 빡빡하게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좀 하악 전치부에서는 드릴링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레비알로 눕히게 되면 그 제니알 튜버클 있는 쪽에 아주 조그마한 아테리올이 있는데 그거를 찢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각도를 너무 레비알 쪽으로 나오지 않게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조금 세워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3.5 두 개 2번 자리에 식립했고요. 그 다음에 33번 자리에 좀 더 트위스트 드릴로 인나지를 하고 주로 링골 쪽에 있는 본을 많이 후기 고정에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33번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인접치아에 붙여서 드릴링 할 때는 꼭 드릴 익스텐전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그렇게 딜링을 해주는 게 나중에 패스 보실 때도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결과도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서브크리스탈로 집어넣으려고 나중에 아마 깊이 조절은 우리가 토크렌치로 하게 되죠. 바깥에 본 하우징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디아이슨스 디펙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3월 디펙트라고 생각이 되어서 볼 이식만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커버 스크류를 잠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자골 이종골을 프루브로 이렇게 갭 필링을 하고 있습니다. 프루브를 사용해서 저렇게 갭 필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꼼꼼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랫부분까지 우리가 입자골을 넣어서 컴팩트하게 다져서 그래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본 하우징이 좋았고 약간 우리가 링걸적으로 붙여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레비알 쪽만 갭필링을 하고 있고 바깥쪽은 그렇게 많은 양의 볼륨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엔 아래쪽으로 입자골이 내려오지 않게 저는 이종골 플러스 콜라겐으로 아래 부분에 이제 댐을 살짝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위 갖고 또 이불도 약간 좀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볼륨이 약간 좀 모자랐기 때문에 인앤아웃으로 지금 볼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갭 필링을 좀 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놓고 봉합을 할 때는 파필라와 파필라를 잘 연결해 준다는 느낌으로 또 건전한 조직끼리만 덮어주면 됩니다. 네, 조금 좀 앞으로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봉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먼저 플랩과 플랩이 좀 건전한 부분을 먼저 한번 중간을 연결해서 딱 붙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부위는 자연적으로 지금 맞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힐드리지에서 봉합을 하는 것보다 발치 즉시 식립이 또렷하게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봉합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봉합은 쉽습니다. 네, 저도 저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매듭을 만들고 있고요. 네, 33번 쪽에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파필라와 파필라를 연결해 준다는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으니까 시간 유도라는 랜드마크가 있으니까 파필라와 파필라를 연결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네, 봉합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악전 치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상황에서 약간 좀 낮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꽂고 연조직 볼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위에 거의 프라이머리 클로저 하듯이 봉합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버커링 걸로 좀 빵빵한 연조직을 좀 얻을 수가 있죠. 네, 33번 디스탈 쪽을 지금 봉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우리가 아까 여기를 연결했으니까 이쪽을 좀 더 연결해야겠죠. 네, 42번 메지알 쪽을 지금 X자 추처를 해서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하닉에 해당하는 부위도 꼬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광범위한 GBR을 하거나 뼈 이식을 하거나 할 때는 늘 이제 데드 스페이스가 없도록 꼭꼭꼭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버티칼 인시전, 스텝 인시전을 살짝 했던 부분도 봉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무버블한 티슈 쪽에서 임무버블한 티슈 쪽으로 봉합을 하지만 이 경우는 뭐 디스탈에서 전치부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이 쉬워서 디스탈에서 미지알로 넘어오게끔 이렇게 봉합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봉합이 끝났기 때문에 브레싱 하면서 상태를 한번 좀 체크를 하고요. 이 케이스를 사진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발치가 된 모습이고 이쪽에 링골 쪽이 지금 터져 있는 42번 자리 쪽으로요. 있고 교합 상태가 아주 뭐 극명한 클래스 2 상태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캐나인도 약간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레비오 버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시긴 합니다. 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위에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요거를 넣고 또 옆에 42번 자리 임플란트 심을 때 패스도 볼 겸 요것도 이제 픽스처 커넥터를 연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 이식을 시행을 하였고요. 네,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2주 정도 있다가 봉합사 제거를 했고요. 사실 이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환자분의 요청 때문에 이때 어쩔 수 없이 플리퍼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플리퍼가 프리로딩 되면서 또 너무 또 이제 오버히팅 되기도 했지만 플리퍼가 좀 오버로딩 되면서 여기 42번 임플란트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 옆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심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연조직과 경조직을 어느 정도 더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세컨 서저리 한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42번 자리보다 약간 좀 옆쪽으로 옮겨서 다시 식립을 했고요. 이게 32번, 33번 임플란트입니다. 네, 커스텀 어버트먼트 제작을 해서 커넥트를 했고 그 다음에 보철물은 이렇게 제작해서 딜리버리 해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속우치는 내려가고 하악 전치부는 올라오는 클래스 2 유압을 갖고 계신 환자분이십니다. 네, 인트라오럴 엑스레이를 보면 네, 이게 이제 인상 체득할 때 잘 들어갔나 해서 찍어본 엑스레이인데요. 이렇게 잘 막고 있고 보철물도 지금 잘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요약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 줄 요약입니다. 자, 임플란트와 치조골의 갭이 1.5mm 이상이면 갭 필링 한다. 사실 1.5mm 이하라도 갭 필링은 하세요. 이제 옛날에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개념이었던 그 점핑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우리가 발치와 속핵과 임플란트 사이에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뼈가 잘 생긴다는 그런 띠오리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unpredictable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심을 하려면 갭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갭 필링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결손부가 있으면 골리식을 하고 이벽성 이상이면 차단막과 또 골리식을 함께 사용해 주시고 3벽성, 4벽성, 서컴퍼런셜 디펙트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골이식만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순축의 번들번이 무게축보다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엔 발치하고 난 다음에 번들본은 뭐 한간에 어떤 그 텍스트에서는 템포러리 본이다. 이건 뼈가 있을 때는 남아있지만 뼈가 없어지면 사라지는 뼈다. 근데 그 번들본의 볼륨이 무게측보다는 순축이 더 많기 때문에 순축이 더 많이 흡수가 되죠. 잔존골 수축량이 구개측보다는 순축이 더 많다. 그래서 순축 발치와 외부의 볼륨 증가를 위한 골리식을 고려해야 되고 띵바이오 타입이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앤아웃으로 발치식 식리 때는 인앤아웃으로 골리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잇몸이 얇아서 어버트먼트가 비쳐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CTG를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지르코니아 싱크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상악 전치부의 상악 전치부, 하악 전치부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넘어갔고요. 전치부만 오늘은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준비를 하다가 발치식 식리 전치부에서는 넘버 2를 준비했습니다. 좀 험한 케이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1번, 21번 두 개를 식립해야 될 경우 또 2번, 2번 자리에 식립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발치식 식립을 했는데 혹은 힐드리지에서 전치부 식립을 했는데 굉장히 골파괴가 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연주직 볼륨을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동영상과 함께 공유하고 또 경험하는 그러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입니다. 가을이고요. 또 말이 살찐다는 가을인데 많이 식욕도 땡기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 또 오후에 즐거운 진료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